이 이야기는 가장 순결해야 할 간병의 침상 곁에서 남편은 낯선 여자의 살냄새를 탐닉하고 아내는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 속에서도 그 기만을 날카롭게 알아채 그를 비극으로 끌고 가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 시작할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으나 1208호 병실 안의 공기는 마치 고인 물처럼 탁하고 무거웠다. 소독약 냄새와 이름 모를 약품의 향취가 뒤섞인 이 공간에서 진우는 꼬박 3달째 보조 침대를 지키고 있었다. 췌장암 말기, 의학적으로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아내 서유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다. 한때 눈부시게 희고 매끄러웠던 그녀의 피부는 이제 거친 종이처럼 변해버렸고 앙상하게 드러난 쇄골은 마치 부러진 날개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진우는 서윤의 손등에 꽂힌 수액 바늘이 조금이라도 흔들릴까 노심초사하며 그녀의 마른 손을 어루만졌다. 밖에서 보기에 그는 세상에 다시 없을 지고지순한 순애보의 주인공이었다. 면회 오는 지인들마다 진우의 퀭한 눈과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혀를 내둘렀고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그는 성자로 통했다. 그러나 진우의 헌신적인 손길 아래에는 서윤조차 감각하지 못하는 서늘한 환멸이 도사리고 있었다. 아내의 수척한 얼굴을 볼 때마다 진우는 그녀가 남기고 갈 막대한 부동산과 주식 배당금을 떠올렸다. 서윤은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이었고 그녀의 죽음은 진우에게 있어 비천한 출신 성분을 단번에 세탁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였다. 서윤이 얕은 잠에 빠져 가쁜 숨을 몰아쉴 때마다 진우는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2시 병원이 고요에 잠기는 시간이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문을 잠그고 변기 위에 앉은 그의 손가락은 기다렸다는 듯 스마트폰 액정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액정 너머에서 전해지는 혜주의 메시지는 독약처럼 달콤했다. 조금만 더 버텨요.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혜주는 서윤의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이곳 VIP 병동의 주치의였다. 진우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다. 슬픔으로 위장된 눈동자 뒤로 비릿한 욕망이 번뜩였다. 화장실 밖에서 서윤이 기침을 토해내는 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황급히 표정을 고치고 변기 물을 내린 뒤 다시금 헌신적인 남편의 가면을 고쳐 쓰고 그녀의 머리맡으로 다가갔다. 이튿날 아침 회진을 위해 병실을 찾은 혜주의 모습은 차갑고 전문적이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녀는 차트를 살피며 서윤의 상태를 점검했다. 서윤은 겨우 눈을 떠 혜주를 바라보았다. 혜주야, 진우 씨 잠 좀 자게 해줘. 나 때문에 죽겠어. 서윤의 갈라진 목소리에 혜주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진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짧은 접촉, 가운의 소매가 진우의 셔츠에 닿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은 공기 자체를 비틀어 놓는 듯했다. 혜주가 서윤의 복부를 촉진하기 위해 허리를 숙였을 때 그녀의 목덜미에서 풍기는 진한 향수 냄새가 진우의 코끝을 자극했다. 그것은 병실의 악취를 압도하는 생동감 넘치는 향기였고 동시에 죽어가는 아내 앞에서 벌이는 모독적인 도발이었다. 서윤은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감각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호흡이 혜주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미세하게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다. 혜주가 사용하는 향수는 서윤 자신이 혜주의 생일에 선물했던 것이었다. 자신의 안목으로 고른 향기가 남편의 욕망을 일깨우고 자신을 향한 조롱으로 되돌아오는 아이러니 속에서 서윤은 차가운 분노를 삼켰다. 진우와 혜주는 서윤이 죽음의 문턱에서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 확신했다. 육체가 무너질수록 영혼이 투명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다. 혜주가 진우에게 처방전을 건네며 손가락 끝을 은밀하게 스칠 때 서윤은 이불 밑에서 자신의 손톱으로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통증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녀는
두 사람의 기만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는 관객이자 곧 무대를 뒤엎을 각본가였다. 서윤은 다시 깊은 잠에 빠진 척 연기하며 병실을 나가는 두 사람의 발소리가 복도 끝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을 죽였다. 서윤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던 금요일 오후 그녀는 변호사를 불렀다. 진우는 아내의 결단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연기를 펼치며 곁을 지켰다. 진우 씨, 나 없어도 당신은 빛나야 해. 내 모든 재산은 당신 거야. 서윤의 떨리는 손이 유언장 위에 멈췄다. 진우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서윤이 소유한 강남의 빌딩과 수십억 원의 예금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다. 유언장 작성이 끝난 후 서윤은 진우에게 잠시 산책을 다녀오라고 권했다. 혼자 있고 싶다는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 진우는 못 이기는 척 병실을 나섰다. 그가 나가는 것을 확인한 서윤은 변호사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방금 작성한 것 뒤에 특약 조항을 삽입하세요. 그 특약은 진우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덫이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입증될 경우 모든 상속 권한은 즉시 박탈되며 전액 사회에 환원된다는 내용, 그리고 그 부정의 증거에 대한 정의가 서윤의 방식대로 기술되었다. 서윤은 알고 있었다. 진우가 이 돈을 손에 넣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더 철저히 자신을 연기할지, 그리고 그 연기가 완벽해질수록 그가 저지를 실수가 얼마나 치명적일지를.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진우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그는 서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서윤은 남편의 입술에서 느껴지는 비릿한 배신감을 즐기며 그를 꼭 껴안았다. 죽음을 앞둔 여자의 포옹은 사슬보다 견고했다. 진우는 이제 서윤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포식자가 되었지만 정작 자신이 서윤이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우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서윤은 고통을 호소하며 밤낮 없이 그를 불렀고 그는 한시도 병실을 비울 수 없었다. 혜주와의 만남이 간절해질수록 진우의 마음속에는 검은 그림자가 자라났다. 조금만 더 빨리 끝낼 수는 없을까? 그 생각은 한번 피어나자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어느 날 밤 진우는 혜주로부터 작은 유리병 하나를 전달받았다. 치사량에는 미치지 않지만 심장에 무리를 주어 자연스러운 쇠약을 유도하는 약물이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약통에 그 액체를 섞었다. 병실 창가에 놓인 작은 거울이 각도를 뒤틀어 진우의 파르르 떨리는 손등을 비추고 있었다. 침대에 누운 서윤은 눈을 감은 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거울 속에 투영된 남편의 살인은 기이할 정도로 선명했다. 진우가 약을 섞은 물컵을 들고 다가왔을 때 서윤은 눈을 뜨고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진우는 순간 소름이 돋았으나 이내 평정을 되찾고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이거 마시면 좀 편해질 거야. 서윤은 말없이 컵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그 액체가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을 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천천히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들이켰다. 남편이 주는 죽음을 마시는 기분은 묘한 해방감을 선사했다. 약 기운이 퍼지며 가슴이 조여올 때마다 서윤은 속으로 숫자를 셌다. 그녀의 육체는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계획은 그 독약만큼이나 확실하게 진우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갔다. 진우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가 마시는 공기 속에는 이미 서윤이 흩뿌려 놓은 파멸의 포자가 가득했다. 병원 옥상 정원 근처의 보호자 대기실은 야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은밀한 장소였다. 약물 투여 이후 서윤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고 확신한 진우는 혜주와 그곳에서 미래를 가졌다. 두 사람은 억눌렸던 욕망을 폭발시키듯 서로를 탐닉했다. 이제 곧이야. 조금만 참아. 혜주의 신음 섞인 목소리가 어두운 대기실을 채웠다. 그들이 서로의 육체에 몰두해 있을 때 정적을 깨고
진우의 주머니에서 요란한 비상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윤의 병실에서 누른 긴급 호출이었다. 당황한 진우는 옷을 추스르며 병실로 뛰어내려갔다. 그러나 병실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간호사는 기계 오작동인 것 같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진우는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무언가 이질적인 기운을 느꼈다. 병실 구석, 서윤이 아끼던 작은 조명등의 위치가 아주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다. 그 조명등 속에는 서윤이 미리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다. 대기실에서의 정사는 물론 진우가 복도를 달리는 다급한 모습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기록되었다. 서윤은 잠든 척하며 남편의 거친 숨소리를 감상했다. 그의 옷에서는 방금 전까지 함께 있었던 혜주의 살 냄새와 대기실의 먼지 냄새가 났다. 서윤은 입가에 미세한 경련을 일으키며 웃음을 참았다. 사냥터는 이제 완벽하게 세팅되었다. 진우와 혜주가 즐겼던 그 짧은 쾌락의 대가는 그들의 상상보다 훨씬 참혹할 것이었다. 서윤의 마지막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새벽녘 그녀는 진우의 손을 꼭 잡은 채 발작을 시작했다. 진우는 당황하여 의료진을 부르려 했지만 서윤은 믿기지 않는 힘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생명의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그는 서윤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는 척하며 그녀의 귀에 대고 마지막 연극을 마쳤다. 사랑해, 서윤아. 편히가. 그때였다. 이미 초점이 흐려진 줄 알았던 서윤이 진우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갖다 댔다. 그리고 지옥에서 온 듯한 서늘한 목소리로 마지막 단어들을 뱉어냈다. 내가 죽인 거야. 진우 씨. 그리고 다 보고 있었어. 서윤의 몸이 굳어지며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진우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환청인지 실제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심장 박동기가 멈추는 날카로운 비프음이 병실을 가득 채웠고 의료진이 들이닥쳤다. 혜주 역시 창백한 얼굴로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서윤의 심장은 다시는 뛰지 않았다. 진우는 병실 구석에서 오열하는 연기를 시작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직 서윤의 마지막 말로 가득 차 있었다. 다 보고 있었어. 그 말은 저주처럼 그의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와중에도 진우는 자꾸만 병실 구석구석을 살피게 되었다. 죽은 아내의 시선이 여전히 자신을 쫓고 있는 것 같은 공포가 그를 엄습했다. 서윤의 장례식은 화려하고 장엄했다. 진우는 상주로서 문상객들을 맞이하며 슬픔에 잠긴 남편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다. 혜주 또한 친구를 잃은 슬픔에 잠긴 모습으로 그의 곁을 지켰다. 그러나 장례 둘째 날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가 빈소에 나타나면서 분위기는 반전되었다. 그는 서윤이 생전에 고용한 변호사와 사설 탐정이었다. 그들은 문상객들이 가득한 자리에서 서윤의 진짜 유언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빈소의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병실 조명등 속에 숨겨졌던 카메라의 기록이었다. 진우가 약을 섞는 장면, 혜주와 대기실에서 정사를 나누는 음성, 그리고 서윤이 죽어가며 남긴 마지막 폭로까지.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진우와 혜주에게 쏟아졌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영상이 이미 서윤의 지시에 의해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익명, 제보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진우가 누리려 했던 명예와 부는 고사하고 그는 이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파렴치한 살인 미수범이자 불륜남으로 낙인 찍혔다. 혜주 역시 의사 면허 박탈은 물론 사회적 매장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서윤은 죽어서도 그들을 심판대에 세운 것이다. 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질렀지만 그를 감싸는 것은 차가운 수갑뿐이었다.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 갇힌 진우는 매일 밤 서윤의 환각에 시달렸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마른 손이 자신의 목을 죄어오는 기분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수사 결과 진우가 섞었던 약물과 서윤의 혈액에서 검출된 성분이 일치함이 드러났고 해주의 공모 사실도 명백해졌다. 그러나 진우를 진정으로 파멸시킨 것은 법적 처벌보다도 서윤이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면회 온 변호사가 전해준 편지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우리의 지옥은 이제 시작이야. 서윤은 자신의 목숨을 던져 그를 파멸의 늪으로 끌어들였다. 진우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었던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서윤이 설계한 정교한 장례식의 일부였음을 깨달았다. 해주는 구치소 안에서 자살 기도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진우는 홀로 남겨진 채 아무도 없는 벽을 향해 용서를 빌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다. 그는 이제 평생토록 하얀 병실의 소독약 냄새와 서윤의 마지막 귓속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서윤의 복수는 완벽했다. 그녀는 육체를 잃었지만 진우의 삶 자체를 영원히 죽지 못하는 공동묘지로 만들어버렸다. 창살 너머로 보이는 달빛은 그 옛날 병실에서 보았던 것처럼 차갑고 무심했다. 진우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포식자는 자신이 아니라 죽음마저 무기로 삼았던 그의 아내였다는 것을. 즐겁게 감상하셨나요?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